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에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도를 탈취당한 날이 해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100년 전 그날을 되새기며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국회로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힘을 합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족이 바로 민족이 여기까지다, 우리의 땅이 여기까지다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소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는 이름 그대로 동해상에 애롭게 떠있는 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영토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되어 있는 영토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이 되는 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내가 볼 때는 독도는 동해에 있는 하나의 외로운 작은 섬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준 주춧돌입니다. 독도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독도 싸움은 한 해 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아닙니다. 일본이 걸어오는 하나의 시민의 인터넷에 바다를 뒤지고 그리고 세계로 나가서 이 독도의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의 영토 주권을 영원히 지킬 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든든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독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독도 아카데미 지도교실에 있는 강상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한국인들한테 동해는 바다 이름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해라는 것이 1929년도 책자에 정립이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고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사료들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602년도에 일본해라는 것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도 한 1700년 정도 앞선 것이다. 삼국사의 동명한 편 광개토 대왕기 광개토 대왕기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의 영토가 당시 중대 만주까지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동해라고 하는 것은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민이 그 장소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또 장소에 대해서 서로 이 장소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또 지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중요시할 때 현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다는 겁니다. 동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한 7,500만 명, 2,000년 이상 사용된 것이고 다양한 전설, 설화, 가요, 역사적 기록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본인들이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사용한 명칭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19세기 초는 한국해가 아니라 동해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언어, 한글, 독도, 또 로마자 도입법, DOK 기호가 적절하라는 겁니다. 독도 영토를 찾았고 독도 이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자로 된 지도에 죽도, 또 영어로 된 지도에 자켓이 방어되어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름입니다. 경기대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동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적으로 표준화되는 이 독도는 표기법 사례를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지명협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지명위원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독대동해 표기하면 한일 문제로만 자꾸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19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서구 일본 중심의 세계 질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국의 언어는 자국의 땅의 이름은 자국의 언어로 붙이는 여러 오늘 발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경향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해 독도 국제 표준화 문제가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국제 피로 현상만 일으키지 설득력이 점점 떨어진다. 다른 나라 식민지 경험한 아주 여력이 없는 나라가 해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이거는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병기가 많아졌다는 게 그만큼 한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독도 아카데미가 나서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홍보 활동을 해서 직접 실천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작업 발굴과 함께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서 오히려 일본 측의 논리에 정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집 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기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대학 내에서의 어떤 독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본래 이름을 찾아오는 과 독도 이름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단순히 병기고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앞으로 노력하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스 여러분이시고